그리고 오늘 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한올 바이오파마죠. 한올 바이오파마가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도 하락세를 보였다. 어제 이뮤 노반트가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그 장전에는 플러스 18%까지 갔다가 또 마이너스 17%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쭉 말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한 10%? 이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뱉어냈다가 그냥 보합권으로 끝났는데, 미국에서 이뮤 노반트는 안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시외가에서도 보니까 안 빠졌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일단 뭐 이 데이터를 한번 해석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일단은 고용량 데이터 680과 저용량의 340 두 약물 다 효능이 있었다. 근데 효능이 있는 것 플러스 부작용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부작용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부작용 안 났어요. 효능도 좋아요. 여기서 임상의 데이터가 미스가 난 건 딱 하나입니다. 경쟁 약물인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보다 효과가 있는가. 근데 여기서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해석도 잘해야 되거든요. 효능이 엄청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위약이라고 있습니다. 위약이 뭐죠? 바로 가짜약이에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HIV 같은 경우는 CRO 업체한테 맡겼다가 그거 혼용돼가지고 임상 3상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바토클리막 같은 경우는 위약의 데이터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량, 저용량, 그리고 여기는 가짜약 그룹을 나눠가지고 투약을 했는데 위약의 데이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고용량이 5.6점이 나왔고요. 저용량이 4.7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머리가 아팠던 게 위약, 가짜약에서 3.6점이 나왔어요. 아니 이거 플라시보 효과, 바토클리막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좋았던 거지 위약에 대한 데이터가 3.6점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6점이라는 플라시보 효과가 저용량에서 나온 이 4.7점과 고용량에서 나온 이 5.6점가의 간극이 너무 작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량 대비해서 가짜 약의 효과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비브가르트 같은 경우는 3점 정도의 차이가 났단 말이죠. 뭐야 비브가르트가 효과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건데 뭐 이거는 뭐 냉정한 거니까 위약의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뭐 가짜 약의 플라시보 효과가 좋다는데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토클리막 데이터 봤을 때 이거 그냥 임상 디자인 다시 해가지고 한번 밀고 가볼 수는 있었어요. 이뮤 노반트가. 근데 이뮤 노반트 입장에서는 굳이 바토클리막 1401이잖아요 이게. 이거를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얘네는 1402로 가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제넥스 같은 경우가 비브가르트 PFS 펜슬 제형, 우리 비만 치료제 보면은 그냥 주사로 쿵 놓고 그냥 본인이 놓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음 달에 FDA 승인을 받을 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중증 무력군 MG라고 하죠. 중증 근무력군에 목숨 걸 필요가 있냐. 그래서 바토클리막의 병증, 그러니까 1401에 대해서는 중증 근무력증을 그냥 비브가르트한테 넘겨주자, 이런 차례가 되는 거고, 원래 중증 근무력증에 모멘텀이 있던 거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본인이 투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비브가르트는 간호사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점이 있었는데 이 PFS 제형을 아제넥스가 준비하면서 어차피 중증 근무력증은 데이터가 월등하게 좋지 않은 이상은 크게 좀 유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뭐 비슷하게만 나오더라도 어차피 바토클리막으로 중증 근무력증을 공략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이뮤 노반트도 최근에 빠진 그런 주가, 한올 바이오파마도 밀리고 있었던 게 바토클리막이 상업화가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던 거거든요. 그거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뮤 노반트의 주가는 안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건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바토클리막의 MG는 요 정도로 끝난 거고, 그러면은 이 다음 행보가 뭐냐? 1402거든요. 이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예전에 1401, 이게 바토클리막, 여기에서 있던 콜레스테롤 부작용 제거를 해서 다시 개량한 게 1402거든요. 근데 이거 1401도 억울한 거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중지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얘 콜레스테롤 이것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중지를 해서 한 1년 정도로 관찰했더니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1401도 문제가 없는 약물이고 1402도 문제가 없는 약물인데 1402는 이런 변수조차 제거한 상태다. 그래서 일단 이 1401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중증 근무력증은 버렸습니다. 버린 상태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TED, 이게 암병증, 갑상선 암병증 병증이거든요. 요게 이제 5월 달에
다시 데이터 발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1401 버린 게 아니라 1401이 다양한 정증인데 그 중에서 이 암병증 치료제는 무주공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노이바이오파마가 상용화 제일 빠르거든요. 그 데이터도 괜찮을 거예요. 그 요거를 이제 5월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때 터닝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01 버린 거 아니고 또 요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중국의 하버 바이오메드 요쪽에 이제 건립안한 지금 신청했죠. 그거 다시 받아서 중국에다가 다시 팔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일본에다가 하노이 바이오파마가 바토클리맙 1401을 팔아먹겠다. 희귀질환 지정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브가르트보다 빠르게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하노이 바이오파마가 일본에다가 팔아먹는 거 먼저 진입해서 선점하는 건 괜찮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당장에 비브가르트가 다음 달에 PFS 제형으로 승인을 받는다? 그럼 만약에 아지넥스가 일본을 진출한다? 그러면 하노이바이오파마가 얼만큼 일본에서 팔아먹을 수 있을까? 정말 데이터가 월등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하노이바이오파마가 일본을 공략한다는 것 자체가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일단 바토클리맙에 대한 거는 암병증 치료제 요런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고, 그럼 이제 1402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402로 다양한 약물 병증을 테스트할 텐데 기존에는 6종을 이제 하다가 이제 10종으로 늘려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5년과 26년 적응증 확대에 대한 임상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이뮤 노반트도 1401을 핵심 파이프로 이제 밀고 가겠다라고 밝힌 거고, 무엇보다 이번 6월 달에는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공략을 하지 않은 무주공산의 상태인데 이거 그 병증 규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미국인들한테 발병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요게 이제 아지넥스도 속도가 엄청 느리고 아니면 아직 진입도 못하는 상태거든요. 아마 지금 디자인 중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뮤노반트가 잘만 하면은 이걸로 그냥 다 먹고 들어가는 건데, 오늘 하노이바이오팜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은 바이오의 투심,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빠진 게 또 일부 차지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하노이바이오팜이 먼저 한 6%에서 7% 정도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이오 밀려서 더 추가로 밀렸던 건데, 이 정도 밀렸던 게 뭐냐면 성질 급한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을 얼마큼 만족시켜 줄 것이냐. 얘네가 원했던 거는 당장에 상용화가 돼서 얼마큼 돈을 벌 것인가, 이거를 따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일단은 미뤄진 거잖아요. 뒤로 1401이 빠르게 판매가 됐으면은, 빨리 상업화가 됐으면 이거로 돈 벌어가지고 어쨌든 돈이 빡빡 꽂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밀려버리니까 야 뭐야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망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는 좋지만 앞으로 얘네가 몇 년 뒤나 돈 버는 거야? 임상 대체 언제 또 해?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데이터 가지고 압박하고 이제 약물의 가치가 조금 훼손될 수 있지만 1402의 가치는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일단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고 유효성 입증에도 하락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노이바이오팜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는 길은 명확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솔로는 이뮤노반트가 어차피 얘네가 무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이뮤노반트의 매각을 조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빅파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정도 데이터 가지고 있고 이거 부작용도 없다? 그리고 데이터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1401을 무리해서 상업화해가지고 애매하게 가는 것보다는 야, 우리는 1401을 잘 가면서 어쩌면은 빅파마의 딜을 더 계속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노이바이오파마가 지금 당장에는 많이 주가가 빠졌지만 이것도 차트적으로 보면은 그냥 박스권 하단에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밴딩에 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밴딩 하단에 있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것도 알테오진과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추가 매수를 하는 대용으로 보기보다는, 또 노랑 시그널도 나와 있네요. 여기도 노랑 시그널 나오니까 또 급반등 한번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급반등 안 나오더라도 얘가 당장 망하고 죽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강용화의 속도가 좀 늦어진다고 해도 파이프 라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또 따라서 먼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여기서는 뭐 바토클리마 데이터 발표를 연기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지기도 했었고, 뭐 이래저래 뭐 8월 5일날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빠졌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다 빼고 다시 올리고 빼고 다시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혹시 하노이바이오팜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보유 기간이 40일밖에 안 된대요. 그 어려운 시간을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다.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게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레이브스병 병증에 대한 이런 진입 이런 것도 있는 거고, 5월 달에도 바토클리마또 뭐 TED
요런 거 안병직 치료제 이런 것도 있고 이래저래 4월 달에도 또 이제 1402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4월 달에 비브가르트가 PFS 제형으로 FDA에서 승인이 안 나면은 또 어느 정도 시세를 또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사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비브가르트가 무조건 송가라 법 있나요? 여기서도 알테오젠처럼 CRL 보완 요청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PFS 제형이라는 게 주사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투약 그 용이성이나 아니면은 보존력 이런 것들 이게 좀 까다로워요. PFS 제형도. 그리고 주사 바늘 쓰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적합한가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비브가르트가 현재는 SC제형인데 이게 간호사가 놔주는 거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놔줄 때랑 환자가 직접 넣는 거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아나필라식스라고 부작용 같은 거 있잖아요. 주사를 딱 맞았는데 주사 놓고 나니까 부작용이 막 일어나 버리고 이러면은 그런 걸로 보완 요청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HAB도 성공 가능성 엄청 높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긴장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비브가르트 PFS 제형도 확률은 높지만 변수는 있는 거다. 그렇게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올바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